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횡성군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첨단 산업과 청정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의 도시 조성을 위해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국민이 부자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을 슬로건으로 지난 1년을 달려온 김명기 횡성군수와 함께 취임 1년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명기 횡성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행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군수 김명기입니다. 횡성군 사상 이제 첫 비공무원 출신이고 경영 전문가 출신으로 이제 군수가 되셨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는데 군정 좀 운영한 지 이제 1년 좀 지났어요. 그 시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1년 동안 비공무원 출신 경영인 군수로서 네.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틀을 만들어내고 또 행정의 경영 마인드를 불어넣는데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도 취임 단상에 서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순간을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진짜 보탬이 되고 행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그런 군수가 될 각오입니다. 하여튼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해서 두루두루 잘 챙겨서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꼭 행복행성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공직사회 경영 마인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목한 경영 마인드를 접목해서 행정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취임 1년 그동안에 가장 큰 좀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행성이 농업 중심의 군이어서요. 네. 이제 이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만으로는 지속적인 행성이 발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구조의 틀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예. 그것이 착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해왔고 거기에 아울러서 현대자동차와 저희가 함께하는 배터리 재제조 사업 평가센터 유치, 그리고 저희가 KBO하고 협약을 맺어서 베이스볼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야구의 메카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국립호국원 유치 이런 것들이 그 행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성이 좀 더 경제적인 활력을 넘기려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잘 해내야 되지만 그렇죠. 예. 스포츠와 문화 마케팅 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크면서 지역 경제의 규모가 또 활력도 넘치고 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큰 성과들 많이 좀 오래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성과를 좀 더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은 최근에 10대 성과를 발표하셨었어요. 근데 지역 발전 사업 유치 성과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된 성과부터 좀 짚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우리 군의 이모빌리티 사업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차 연구와 실험을 담당할 전문 시설도 만들고 이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이것이 이제 2024년을 목표로 금년 9월에서 12월 경에 착공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아울러서 실도로 자율주행 운전 평가 기술 개발 이거 통해서 저희들이 실증 평가 단지도 저희가 유치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공모로 선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 배터리 재제조 사업 평가센터 설립이 또 됩니다. 또 이 배터리 재제조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동안에는 그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냥 폐기 처분할 수 없이 그냥 놓아둔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분해를 해서 이 배터리가 사실 단순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부품들로 이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셀들이 있어서. 그 셀들이
한 군데만 망가져도 배터리 성능이 안 되니까 이제 폐기 처분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고쳐서 물론 이제 리콜되는 차량으로 재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그 중에서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스마트팜에 관한 에너지원이에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전기나 아니면은 이 화학연료, 기름을 떼서 우리가 난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이 배터리 가지고 요걸 2차 전지 개념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그런 에너지원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이 행성에 생기는 것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서 네. 우리나라 그 배터리 제조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성군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도 바뀌고 또 농업에도 그쵸. 같이 접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모빌리티 산업이 산업으로도 커지겠지만 이제 농업 쪽으로도 이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가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자율주행 우리나라 표준 뭐 나아가선 세계 표준도 될 수 있을 것 그런 같은 인증 그런 센터가 이제 행성에 생기는 겁니다. 표준도 행성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저도 이게 벌써 이제 금세 2024년 내년이면은 이제 착공이 시작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해네요 올해 내년이.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가 기왕에 이제 작지만 화물차, 전기차 생산 공장이 행성에 있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된다면 행성이 이모빌리티의 거점 도시,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산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전국 처음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건중년을 선포했어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가요, 이게 건중년이? 건중년의 의미는 활발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는 건강한 중년 이러한 뜻을 함축된 단어이기는 합니다. 요즘 저희가 뭐 100세 시대도 얘기하고 또 인생 60부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행성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인구 구조와 경제 인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각 지역의 고민이거든요. 이 행성이 지금 65세 이상이 32.2%예요. 이 부분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면서 단순하게 노인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지역을 지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5세부터 70세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건중년으로 이렇게 별도로 개념을 정립을 해서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다.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삶을 활력 있게 살으셔야 된다.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빼고 나면 이분들이 한 10.2%가 돼요. 지금 저희가 이제 32%가 65세 이상 노인층인데 행성의 노인 인구는 이제부터는 20%다.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그러한 활력이 넘치는 행성군을 만들겠다. 그러려면 이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일할 일자리도 찾아드려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건중년을 선포해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 또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진짜 이 아프리의 소멸 위기도 대응하고 또 노인 문제도 해결하고 함께 지역 경제도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르신들 위한 정책도 좋은데
취임 당시 이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그 정주 여건 개선을 대책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 지금 추진되고 있을까요? 앞으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취업 정책 이것들을 많이 쓰도록 하고, 이분들이 실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태어나고 유지되려면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마지막 일자리까지 이렇게 되는 토탈 프로그램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대로 올해 이제 청년 면접 수당.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사실 비용이 사실 소소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 수당을 저거 최소한 5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어떤 일자리를 찾은가에 대한 이 맞춤형 그런 그 교육 기회. 그래서 이거 저희가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미래를 꿈꾸는 이런 대화의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권리도 주장하고 주거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특히 그 주거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시면은 임대료의 50%, 아이 한 분 낳으시면 75%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오, 이거는 저도 갑자기 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혼을 다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셋만 낳으시면 둘 이상만 낳으시면 임대료는 100% 지원, 영구 거주권 여기까지 진전을 할까 합니다. 와, 좋은데요. 농업 전문가 출신으로서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크신 것 같은데, 그간 좀 농업 분야에 좀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앞으로 이제 농업이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농업이 관광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쌀 중심 농업에서 사실은 쌀의 소비 둔화로 인해 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성 마산리 앞들에 6만 평 규모의 경관 농업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메밀꽃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이제 2번 심습니다. 봄에 한 번 심고 또 지금 심어서 이제 한우 축제까지 연결해가지고 메밀꽃 메밀꽃 단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메밀꽃 경관 농업 단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지를 포함해서 그 청보리, 청보리도 하고 밀단지도 만들고, 요거 메밀꽃 단지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해서 농업이 곧 관광도 되고 농업 소득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뭐 농업 같은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이번에 이제 우리 민선 발기 들어서면서 김진태 지사님도 반값 농자재 지원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구분하고 함께 한 거지만 그거가 너무 이제 소규모로 1헥타까지만 지원하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것을 이제 보태서 행복 농자재를 해서 3헥타까지 3헥타까지 하면은 300평당 10만 원에서 3헥타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에 50%. 그래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최대 지원을 해드린 일을 했다는 것과 노동 근로자 문제예요. 그래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좀 서둘러서 이 뭐 필리핀, 대구, 그다음에 라오스 이렇게 직접 자치단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함께 MOU 체결하고 거기서 해서 한 870명의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이 농가에게 이렇게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금년도
농업 노동력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받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해낸 일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스마트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단지를 한 700만 평 그 정도 규모로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겠다, 이런. 그동안 좀 국민들과 소통 어떤 식으로 좀 해왔었는지. 소통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겠다 해서 제가 군수실을 1층으로 바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군수하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현안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다 하지만 이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소수의 분들이 그분들의 또 아픔 이런 것까지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표출되면서 또 전체의 목소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는 소통과 불통의 한계가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안 된 분은 불통이고 잘 된 분은 소통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분들을 좀 더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행성군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계속 안 되는 거는 이해를 시키면서 소통하는 것도 소통이니까요. 근데 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개정되면서 출범하면서 강원특별법, 이게 행성 관련된 특례도 많이 중요한데, 사실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이 강원특별법 특례 그리고 발전 전략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 특례 반영할 때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주제들, 큰 것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산림, 그다음에 뭐 농지,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 큰 부분에서 많은 특례 조항들이 강원도에 담긴 거예요. 이 담긴 거는 어느 군이든지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잘 출범이 잘 됐고,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이렇게 특별자치가 된 것을 진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강원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행성 가면 어떤 게 안 되냐,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속상한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게 제일 크죠. 상수원 보호구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특례 다 3차, 4차 개정에 꼭 담아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도청에서 그동안 용역 줬던 게 있었어요. 도, 원주시 저희. 그래서 전에도 도와 원주시와 행성군이 3자가 모여서 용역 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가 합의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간 보고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차, 4차에도 반영시켜서 또 특히 원주시와 행성군이 잘 협의를 해서 이 아주 객관적으로 해준 이 용역 보고서, 용역 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국립공원에 대한 행위 제한. 그렇죠. 그래서 이 국립공원 행위 제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행성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군정을 더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늘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오직 행성군의 발전, 또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나 이분들에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성군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담긴 것이 제가 주창하는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입니다.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헬로 히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